잠실. 잠실이 좀 다른 지역보다 억하심정이 있는 거예요. 왜 잠실을 자꾸 괴롭혀? 또 다른 질문들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 이제 기사를 보면 또 오늘 또 마침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잠실. 잠실. 네, 왜 집값이 정말 이제 몇 억씩 떨어진다. 근데 하필이면 왜 잠실을 이렇게 왜 잠실에 뭐 억하심정이 있는 거예요? 왜 잠실을 자꾸 괴롭혀? 실거래가로 뜨니까 이제 뭐 그렇게 쓰겠죠. 근데 잠실의 특성은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게 있지만 제가 보면 대단지 밀집 지역이라는 게 특성인 것 같아요. 주로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엘스도 뭐 리센처 뭐 이런데 파크리오 이런 것들이 뭐 기본이 5천이잖아요. 5천 가구 넘으면은 재밌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있잖아요. 거래 빙하기라도 한두 개는 거래가 됩니다. 나홀 아파트는 거래가 안 돼요. 시세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큰 단지들은요, 시세를 포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급매물 거래 안 되잖아요. 급금 매물 거래되잖아요. 이게 결국은 다른 매물까지 직접적 영향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하락기 때는 랜드마크 아파트, 블루칩 아파트, 대장주 아파트가 더 빠집니다. 그리고 잠실이 특징은 거기가 이제 강남은 아니잖아요. 강남에 약간은 부도심 같은 느낌이 있어요. 과거에도 보면요, 2008년, 2009년 이럴 때 보면은 잠실이 좀 다른 지역보다 오를 때는 확 오르고요, 내릴 때도 좀 더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변동성이 좀 잠실이 좀 큰 특징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잠실이 지금 잠실동만 본다면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잠실이 좀 투자 목적으로 좀 이렇게 진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번에 보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갭 투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2년 이상 살아야 되다 보니까 좀 그런 투자 수요가 좀 이게 확 끊기다 보니까 결국은 바닥 없이 좀 추락하는 그런 경향.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역적 특성도 있고 어떤 단지의 특성도 있어서 좀 하락을 주도하는 모양새인데, 그럼 다른 데는 안 빠지느냐? 다 잠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설파할 것도 없고 뭐 시장의 흐름이다. 지금 이게 급락이 왔는데 여기는 벌써 잠실은 뭐 국민주택 규모가 뭐 20억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지금 잠실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가격이 아니라 가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잠실보다 훨씬 떨어진 데 불구하고 20억, 뭐 22, 3억, 25억 이렇게 예전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품이죠. 잠실이 진짜 가격이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집을 새로 사시려는 분들은 이 대단지의 흐름을 항상 예의주시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게 비교를 해보고 집을 구매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KB 선도 50주수라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높은 단지를 50개 이제 모아놓은 거니까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많다는 것은 단지 수가 크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불황기라도 한두 개씩 거래되니까 시세 포착이 되고 결국 이 시세가 시장을 선도하고 나머지 시장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걸 선도 지수로 보자.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건데 그 일부 맞습니다. 실제로. MZ세대에 좀 쭉 얘기했는데 네. MZ세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40, 50대 40대. 이제 40, 50대도 이제 고민이 깊습니다. 이제 40, 50대는 뭐 옛날에 뭐 그런 경험 안 했어요? 그보다 더 험한 경험하고도 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뭐 그렇게 뭐 나이 든 사람들이 뭐 지혜롭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2008년에 이제 리먼 사태 때 그때는 이제 굉장히 그때도 부동산 약세장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랬죠. 그때는 그냥 펀치 한 방 딱 맞은 맞습니다. 그런 예. 거였는데 요즘에는 그냥 잽을 계속 맞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우크라이나 네. 뭐 전쟁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금리라든지 예. 뭐 여러 가지 경기 침체, 뭐 인플레이션 이렇게 막 가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0, 50대들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좀 기반을 좀 닦은 세대들도 이제 고민하기는 뭐 매한가지인데
예로 한번 음. 어떤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는지. 경기도에 영끌을 한 1주택자예요. 네, 40대. 어떻게 할까요? 혹시 좀 대표님 대출이 얘기- 많아요. 대표님 얘기예요? 아닙니다. 대표님 네, 아니시죠? 네.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이요? 제 생각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뭐 지금 와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잖아요. 반품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빙하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출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빚 다이어트요. 빚을 줄이면요, 이 침체기, 이 빙하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고금리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고요. 어떻게 줄일 거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죠, 과거에. 내 집을 비싸게 전세 놓고 또 안 좋은 데 가서 전세로 살면서 일부 부채를 상환한 경우도 있었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니면은 뭐 이 금융 상품에 투자해 놨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대출 내면서 투자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이제 심적 회계라고 그러는데 그 멘탈 어카운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계를 하나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뭐 수단을 동원 해서라도 대출을 최소화시킬 노력을 해봐라. 부채 줄이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집에서 공간적 의미를 찾아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요 가격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가격이 빠지면요, 가격이 폭락하면은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에 좀 거기 휘둘림으로부터 내가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세 자주 보지 마시라고, 시세는 악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집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거죠. 공간적 의미를. 가령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앞에 뭐 공원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정원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산책하기가 그렇게 좋아. 아니면은, 우리 집은 말이야, 응? 그 유치원이 바로 앞이야. 다른 집들은 말이야, 도로를 건너야 되는데, 우리 집은 안 건너도 돼.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집을 콘크리트로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 어떤 정서적 가치를 부여하면요, 내가 조금은 덜 괴롭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싸게 샀더라도 그만큼 그 가격을 치를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울증 옵니다. 제가요 집 비싸게 사서 결국은 폭락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혀가지고 정신과 치료받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집값이 빠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겁나는 거지만 내가 마음을 다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왜? 집값은 다시 오르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통화량이 무한대로 팽창하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어떻게 집값이, 그것도 명목 가격이 영원히 우하향을 합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마음을 다쳤다. 마음을 다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면 이런 거죠. 내가 부채를 어떻게든 하면 줄여봐라.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을 다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집에 어떤 단순하게 콘크리트 더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정서적 가치를, 공간적 가치를 어떻게 보면 재발견하는 스스로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야 이 위기를 저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갈아타기? 의외로 또 40, 50대지만 음. 네, 주택 보유 안 하고 전세 사시는 분도 많아요. 이분도 이제 예, 요번에 집 살 수 있는 좋은 게 아까 제가 그 MZ 세대들처럼 요번에 바닥에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겁니다. 예, 있어요. 분명히 옵니다. 그때 집을 저는 사셔도 나쁘지 않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인구가 뭐 줄어가지고 뭐 아파트가 빠진다. 그런 아직은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인구가 줄려면 2036년부터 준다고 그러고 가구수는 2040년부터 전국적으로 보면은 줄기 때문에 아직은 인구 쇼크를 걱정할 때는 아니고요. 대도시 아파트는
이번에 빠질 때 저는 사실도 나쁘지는 않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MZ 세대한테 말할 때 제가 선돈 후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목돈을 쥐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을 나름대로 짜보면서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전세를 드리고. 뭐 월세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이제 기회를 엿보. 그치, MZ 세대들만큼은 좀 목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무이자로 돈을 많이 빌려줬다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깡통 전세 아닙니까?